네, 그 다음에 엄청 복잡한 사진이 나왔죠. 네, 이제 화면에 이렇게 가까이 가서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소장과 대장을 제가 들고 나왔어요. 왜 갑자기 장을 들고 나왔을까? 많은 분들, 이제 많은 의학계에서도 어떠한 건강 문제가 생기면 장을 보기 시작했어요. 뇌도 장을 보고,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간에 문제가 생겨도 장을 보고, 이 장에 보면 수많은 주름이 있는데 그 주름마다 하는 역할이 다 달라요. 그리고 장은 림프절의 최대 모임지예요. 그러니까 장에 이렇게 손 끝으로 장을 꾹 누르면 심장 뛰듯이 뛸 거예요. 그거는 림프절이 열리는 소리거든요. 그만큼 림프가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장은 뭐 코,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어요. 이 안에. 뭐 방광, 생식기, 골반, 신장, 내분비선부터 시작해서 췌장, 그다음에 비위장, 그다음에 심장, 간. 이 장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은 장이 문제가 생기면 배출이 안 되거나 흡수가 안 돼서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지만 하나하나 연결돼 있는 게 장이에요. 변비 많으시죠? 요즘 한 열에 한 8, 9은 변이 나온다 해도 뭐 변이의 형태가 없거나 변비가 있거나. 근데 첫 번째 변비의 진행 상태를 제가 조금 체크해 봤는데요. 처음에는 괜찮아요. 거의 직장 부분만 조금 이제 뭐 약간 힘주면 나와. 이게 첫 번째 A예요. 첫 번째는 힘주니까 좀 나와. 조금 변 보기가 불편해도 잘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이 얇아져. 뭔가 변을 보는데 얇아져. 세 번째, 그러니까 처음에는 직장 쪽만 이렇게 막혀 있다가 점점 위로 막힌 증세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꽉 막혔어. 안 나와. 그러니까 그 직장 쪽도 막혔지만 점점 대장이 막혔기 때문에 뚫고 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변비가 내가 완전 변비가 됐다. 그러면 이미 진행된 게 옛날부터예요. 그래서 이런 체크를 꼭 해보시고요. 아까 그 장 보셨죠? 그 대장 안에 모든 오장육부의 그 연결 통로가 있는데 대장 내 독소와 굳은 찌꺼기, 숙변 몇 킬로 정도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이. 글쎄요, 그거는 어떻게 그람수로 그쵸? 많을 수가. 말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 많은 분들이 숙변 제거했어, 숙변제 먹었어. 의학적으로는 빼낼 수가 없대요. 완벽하게 빼낼 수가 없대요. 보통은 1kg이 똥이 쌓여 있대요. 장에. 주름마다 장에 똥이 1kg 정도 쌓여 있고 많게는 10kg. 내 몸무게 10kg는 똥이에요. 장에 이렇게 주름에 들어가 있는 그 10kg가 나는 체지방인 줄 알았더니 변인 거예요. 이미 독소와 굳은 찌꺼기로 빠지지 않는 그 숙변이 10kg가 되는 분들도 많대요. 그러면 내가 체지방인 줄 알았는데 똥이야. 그럼 10kg 정도 되는 숙변이 발생하는 독소는 온몸에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장을 건강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보면 몸속의 장기, 바깥쪽으로 돌출한 비정상적인 작은 꽈리라고 부르는 게 바로 용정.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용정을 떼내잖아요. 그럼 바깥으로 꽈리가 발생했는데 용정을 떼낸다고 건강해질까요? 그 길이 터 있기 때문에 또 용정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장을 계속해서 건강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이가 무병장수하죠. 동물 중 하나잖아요. 왜 그러면 거북이는 무병장수할까? 많이 이렇게 움직여서 그럴까요? 거북이 거의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그 원인 중 하나가 뭐냐면 몸속에 똥이 없대요. 몸속에 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북이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계속 시시때때로 쌓여. 그러니까 계속 배출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몸속에 변이 없으니까 독소가 생성되지 않으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똑같겠죠. 내 몸에 장에 변이 찼다는데 이 변을 안 빼면 아무래도 독소가 쌓이고 온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 네, 그래서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빼는 게 중요하다. 정말 저는 이거 이번에 공부하면서 저도 한번 다시 돌아봤어요. 그래서 나는 어떨까? 근데 과연 나라고 건강할까? 네, 하루하루 먹는 음식, 내가 무심코 먹는 폭식, 내가 무심코 먹는 오늘은 매운 게 땡긴다고 먹는 이 음식 하나하나가 쌓여서 저축되는 거예요. 돈이 쌓이면 좋지만 똥이 쌓이면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네.
요즘은 유산균 참 많이 드시죠. 정말 이제 저 너무 많이 드는 질문 중 하나가 야 100억 마리 먹어야 돼. 야 100억 마리? 뭐 1000억 마리도 있어.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유산균만으로 장 건강을 지키기 어렵다는 이제 연구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요즘은 영양제로 섭취를 많이 해요. 왜냐면 장 건강 때문에 먹으려고 해요. 근데 장까지 온전하게 도달하는 양은 거의 20%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근데 장에 도달하더라도 왜 내 장은 안 좋아질까? 왜 좋아지지 않을까?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이 내 몸속에 살고 있는 유익균들이 외부 침입자로 간주를 한대요. 그러니까 공격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산균을 먹고 몇억 마리, 몇천만 억 마리를 먹어도 왜 나는 효과가 없고 안 좋지? 그럼 내 몸속에 있는 균이 외부 침입자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유산균의 유입으로 대장 내 미생물 간의 경쟁이 치열해진대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데 새로운 사람이 왔어. 우리가 3명이 밥을 먹는데 음식은 3명이 먹을 분량밖에 없어. 혹은 2명 먹을 분량밖에 없어. 근데 입이 하나 더 느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경쟁이 치열해지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한국인 밥상에서 부족한 건 식이섬유예요. 근데 이 식이섬유가 바로 미생물의 밥이 되는데요. 유산균의 밥. 밥은 안 넣어줘. 이 인간이란 족자가 말이지 내가 먹을 음식, 유산균이 먹을 음식은 안 넣어주는데 유산균만 넣어주네? 내가 먹을 균도 음식도 없는데 새로운 유산균이 와서 식이섬유를 뺏어 먹으려고 그러네? 죽여야지. 살리면 안 되겠다. 그렇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장이 좋아져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가면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내 유익균 활동도 위축되는 거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가 항상 엄청 방송에서 나오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어야 된다. 유산균의 밥. 네. 그 전에 저희는 썬라이더 바이타도플루스의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플루스균. 제가 아까 그랬죠. 미생물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뭐다? 외부 침입자로 간주한다. 근데 썬라이더 바이타도플루스는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플루스 균이에요. 이 균은 처음엔 아기가 모유를 먹었을 때 생기는 이 장 속에 생기는 균이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내 몸속에 원래 있던 균이니까 외부 침입자로 간주하기보다는 반가워 친구야. 약해졌는데 우리 종족이 생겼네? 그러니까 뭔가 외부 침입자가 아니라 우리의 동족이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균이 중요하다. 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에서 살아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균종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유산균이 중요하다고 하다 보니까 연구를 계속 해보니까 유산균도 어떤 유산균이 좋은지 그런 연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플루스 균이 들어있는 이 균을 먹는다면 유산균을 먹는다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몸속에 있는 균도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균들을 100배 이상 늘릴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대요. 그게 뭐다? 네, 먹이. 유산균이 좋아하는 먹이를 섭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장 속에 살아있는 이 균들이 먹이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이 초록색이 식이섬유에 들어있는 이눌린이나 프락토올리고당 이런 먹이예요. 균을 먹고 잘 자라야 되고 번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균이 이렇게 계속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균이 점점 증식하고 살아나고 장이 건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유산균이 증식하기 좋은 먹이 중 하나가 바로 제가 꾸준히 말하는 식이섬유예요. 또 썬라이더에는 썬바와 이눌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눌린은 거름 역할을 하고 썬바의 프락토올리고당은 이제 유해균이 못 먹는 유산균의 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프락토올리고당을 섭취할 때는 장내 유익균이 100배 이상 증식을 한다. 그게 바로 썬바입니다.